안녕하십니까. 렉서미트 영어학원 고등부 영어과 광성중 내신을 담당하게 된 강사 권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광성중학교 내신 기출문제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광성중학교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특성 살펴보시면서 광성중 내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성중의 내신. 우리가 광성중 하면 흔히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광성중 내신은 쉽다. 정말 쉬울까요? 쉽다면 100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오겠죠. 자, 하지만 실제 광성중의 영어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은 100점자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펴보시죠. 첫 번째, 자, 보기 드문 고난도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고난도 문제는 보기 드물었지만 의외로 잔실수를 유도하기 때문에 틀리기 쉬운 문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독해 문항이 되었든 문법이 되었든 어휘가 되었든 자, 객관식이면 1, 2, 3, 4, 5 오지선다 가운데에서 반드시 두 개는 최종적으로 매우 혼동되는 보기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관식이 여기에 변수로 작용합니다. 생각보다 주관식 문제가 개수가 많았습니다. 자, 주관식이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자, 어휘 그리고 문법, 개념의 활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이를테면 교과서 3과의 기본적인 문법, 교과서 문법이 수동태였다. 그러면 이 수동태를 기반으로 한 활용 영장 문제가 주관식에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본문 암기를 기반으로 100% 베이스로 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본문 숙지는 반드시 합니다. 자, 왜냐? 생각보다 문제의 출제 비중이 많습니다. 문제의 그 출제 문항 개수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 개수가 많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 문제 해결력이 문제가 되므로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다라면 제대로 문제를 정확히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관식은 더없이 말할 것도 없겠죠.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본문 숙지는 정확히 합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저희 학원의 리뷰 테스트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휘 암기, 뜻 암기 플러스 영영 어휘 암기, 그리고 본문 암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문법 활용 문제, 그리고 독해 활용 문제까지 다양한 기본 플러스 활용 문제까지 모두 리뷰에 담아서 테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자, 보조 문항이 높은 비중이다. 특히 서술형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졌는데요. 선생님이 이따가 그 뒤에 실제 기출문제 예시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X번 문항에서 자, 3번 문항입니다. 이를테면.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문항이 아니라 이 큰 하나의 문항 밑에 다시 기본적으로 3개나 4개 정도의 보조 문항이 출제가 되고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주관식 문항들은 배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각 문항당 4점 또는 3점씩이에요. 네, 자잘한 실수 하나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4점은 큽니다. 자, 한 문항당 2개 내지는 3개 정도의 보조 문항들을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배점 비중을 차지했었다라는 점이죠. 또 시간 소요도 상당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높은 대화문의 비중입니다. 퍼센테이지는 뒤에 차트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확인해 보실게요. 자, 우리는 퍼센테이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25%예요. 실제 이 문항 수는 자잘한 보조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굵직한 대표 문항, 그 표제 문항들로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38%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문법이었고요. 그리고 이에 다음으로 출제가 된 부분들이 이제 독해, 그리고 대화문이 되겠습니다. 대화체 지문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이 출제가 된다. 실제로 물론 중등부 문제에서는 대화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 콘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자, 다만 주의할 점은 자, 광성고 내신에서는
대화문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느냐, 대화지문을 가지고 독해성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낼 수 있는 문제는 모두 출제가 되었어요. 첫 번째, 어법성 판단, 그리고 어휘성 판단, 그리고 간접쓰기, 글의 순서 있죠. 순서 다열. 자, 그리고 실제로 추론 문제까지, 어휘 추론이요, 빈칸 추론 같이. 그래서 낼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모두 대화체 문제, 대화체 지문에서 볼 수 있었고요. 상당히 어느 중학교나 마찬가지겠지만 본문 플러스 대화체 지문의 학습 비중이 100대 100이어야 한다는 진리는 광성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영작이나 어휘 비중은 뭐 여느 중학교나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독해 보실게요. 그렇게 길고 어려운 길이의 그런 지문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독해에서 이건 그 실제 광성중학교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들의 사실 그 어떤 섬세함이라든지 노고를 약간 조금 치하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를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내신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중학교 지문이기 때문에 뭐 적절히 외우고 적절히 이해하고 적절히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어떤 안일 학습 마인드를 조금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조금 장치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기재로 본다고 생각되고요. 자, 제가 실제 독해 문제는 예시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 혹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지문이 너무 짧고 그리고 보기가 너무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거나 어려울 수 있어?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자, 학교의 특성을 보셔야 돼요. 중학교입니다. 또 하나 더 남중입니다. 자, 남학생들의 경우는 말을 자,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한다라면 상당히 그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 수 있는 아직은 좀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휘적으로 문맥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답이라면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쩌면 광성중학교에서 독해성 문제가 어쩌면 비중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실제 학교의 기출 문제 유형들을 보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혹은 우리 데스미트에서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준비를 해서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었느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기본 노선에 충실할 것, 정말 충실하셔야 돼요. 중학교 지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인 노선이 어디까지일까요? 본문 숙지 하셔야 되고요. 내용 숙지 플러스 암기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휘, 철자, 그리고 펑츄에이션, 문장 보호 있죠. 정확히 하십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 본문에 추가되어 학교에서 반드시 주는 자료들이 있죠? 맞습니다. 꿀 같은 학교의 단원별 학습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단원별 학습지가 실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부교재에 준하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실제 광성중학교에서는 교과서 본문 그대로나 본문 앞뒤에 있는 대화체 지문이라든지 서브 지문들 그리고 학습지에서 꼼꼼하게 문제 출제를 잘 해주셨어요. 다행히도 저희 대치 서미트 학생들은 꼼꼼하게 천 범위를 다 공부했답니다. 점수를 그래서 잘 받았지 뭐예요. 자, 두 번째 보실게요. 독해 정말 생각보다 독하게 나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네, 독해는 사실 이 변별력을 두기 위한 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보실게요.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조건 달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토 달지 마셔야 돼요. 조건부 영작이라는 문제를 유형을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광성중학교 역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그리고 약간 타이트하지만 정확도가 높고도 그리고 피드백이 확실한 그러한 무조건적인 테스트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겠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무조건적인 이제 조건부 영작 학습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교과서 패턴 기반의 응용력을 함양한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교과서 기본적인 교과서에 언급된 교과서 문법
교과서 언급된 패턴, 구문들, 이를 기반으로 영작을 하는 훈련을 충실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실제 자 광성중학교 영어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기출되었고 실제 우리 대치 서미트는 어떻게 이에 대비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높은 적중률을 이루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객관식 18번입니다. 이 쓰임이 다른 문항이죠?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 이 연결사 if절의 사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중학교든 다 출제가 되죠? 자 우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흡사한 문제 그리고 당연히 기출 빈도가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진 예시문들을 뽑아서 실제 문제로 아이들을 하드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대치 서미트 학원의 리뷰 테스트 시스템은 조금 특이합니다. 자, 저희만의 건데요. 6월 17일에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 전에 30분간 테스트를 봅니다. 자,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 줍니다. 왜냐하면 시간 내 문제 해결력을 함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내 우선적으로 문제를 풀고요. 두 번째, 채점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어법상 옳은 문장이면 왜 옳은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이라면 왜 옳지 않은지 우리는 그 정답의 근거를 명시하거나 구술하거나 기술하는 과정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대치 서미트 학생들은 이 정답의 근거 찾기에는 상당히 많이 익숙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대치 서미트에서의 리뷰 테스트 문제 유형을 제가 예시로 첨부하진 않았고요. 실제 기출된 문제였습니다. 우리말 해석과 일치하도록 한 문장으로 완성하는 영작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의 문제 출처는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한 단원에 추가되는 그 학습지 프린트 있죠? 학교 문법 프린트에 추가가 되었던 실제 문법 프린트에 있던 문제와 똑같은 예시문이고 실제 저희도 이것을 리뷰 테스트로 학습을 하였고 이 학습지로 꼼꼼하게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모두 적중해 주었고 맞춰 주었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광성중학교에서 보여지는 조건부 영작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선생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조금 더 출제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 접속사를 고릅니다. 실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여기 있는 이 문제 이 지문을 발문한 단원이 접속사가 그 주요 어법이었던 그런 단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단원의 핵심 문법을 일단 조건부로 제시했습니다. 반드시 주어진 접속사를 사용할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본문과 변형이 없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황사가 심해서 우리는 저녁에 나갈 수 없었지만 본문과 변형이 없는 동일한 영작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작을 했는지 본문 숙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그러니까 문법성과 그리고 보시면 대소문자 사용에 주의할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왜냐면 문장에 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네, 문장의 초입이 아니죠. 소문자입니다. 대문자로 쓴 친구는 정확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조금 뜨거운 감자였던 문제인데요. 비록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밖으로 나가다 외출하다 네, 정확히 출제자가 의도한 go out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문에 제시가 되었던 그 본문의 어구인 go out을 동일하게 썼었어야만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번외 정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대한 충성도가 확인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법성 그리고 여러 가지 대소문자 어떤 이런 좀 문장 부호에 그리고 시제 활용. 시제 활용은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 범위였던 1, 2, 3, 4가 4개 단원에서의 2가 정도의 언급된 문법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다 언급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어느 단어 하나 이제 단원 하나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범위 내에서의 여러 단원 적어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과 정도의 단어 내에서 복합적으로 조건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본문 암기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답에서 번외편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깐깐한 주관식의 채점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암기하는 부분도 습관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광성중학교 세계 기출문제 유형을 살펴보셨습니다. 네, 4일자 출제된 리뷰 테스트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실제 기출문제 유형에 맞게끔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조건부 영작 문제들입니다. 뭐 이를테면 어법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영작을 할 것, 그리고 동일한 의미, 교과서에 아까 보셨던 그 밑줄 의미와 동일한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압박감을 주기 위해 주어진 단어의 개수를 제한해서 주어진 단어 이내로 조건부 영작을 하게끔 훈련을 시켰던 문제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광성중학교 내신 문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우리 광성중학교 내신 문제의 특징을 OX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광성중학교 문제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본문 암기가 시험 점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성중학교는 문제 출제 비중에 있어서 변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문 암기가 충실하게 점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보였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꼼꼼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본문 앞뒤, 그리고 본문에 연계된 본문의 단어별 학습지까지 모두 암기가 가능하다면 암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